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거대한 판이 깔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루하다, 힘들다 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물밑에서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상상조차 못할 천문학적인 돈다발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뉴스 쪼가리가 아닙니다. 미 연준이 공식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553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 그리고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인 뉴욕 증권거래소의 충격적인 움직임,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리플 광풍까지,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2026년 상승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단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왜 지금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인지 명확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돈의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장에 553억 달러라는 엄청난 유동성을 주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7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연준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푼다는 건 겉으로는 준비금 관리나 재투자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시장에 돈이 말라가는 걸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이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했을 때 자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유동성은 곧 자산 가격의 연료가 되죠. 지금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고 계신 분들은 연준이 깔아주는 이 멍석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유동성 공급이 더 의미심장한 이유는 현재 달러의 위상 때문입니다. 포브스 같은 경제 전문지들조차 지금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돈을 계속 찍어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이고,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희소 자산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정은 겁먹을 구간이 아니라 달러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와 미래의 방주로 갈아타야 할 타이밍이라는 걸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상징인 뉴욕 증권거래소가 최근 24시간 365일 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단순히 주식을 밤새도록 사고 팔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으로는 24시간 거래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겠다는 거대한 선언인 셈입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주구장창 외치던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제와 정산입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시장에서 달러 대신 즉각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리플 레저가 바로 이 시장의 혈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선을 우리 국내 시장으로 돌려보면 상황은 더 흥미진진합니다. 최근 한국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전문 기업인 BDX 비덱스가 리플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그냥 기업끼리 악수하고 사진 찍은 수준이 아닙니다. BDX는 한국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단 4곳의 커스터디 업체 중 하나인데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안전한 보관소, 즉 커스터디입니다. 리플이 한국의 공식 라이선스 업체와 손을 잡았다는 건 한국의 기관 자금, 법인 자금들이 리플의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국회는 최근 토큰화된 실물자산, 즉 RWA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토큰 증권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동안 법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던 거대 자본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전 세계적인 토큰화 흐름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그 중심에 리플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리플이 얼마나 거래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코인이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주요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리플의 거래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투기 성향 때문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스마트하게 시장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입니다. 1,400조 원이라는 돈이 단순히 재미삼아 움직였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한국 시장이 유독 리플을 선호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이나 파생 상품 거래를 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현물 거래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인데요. 그렇다 보니 트레이더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대신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크면서도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게 리플입니다. 전송 속도가 빠르니 거래소 간 자금 이동, 즉 보따리 매매에도 최적화되어 있고 워낙 거래량이 많으니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팔고 나갈 수 있다는 신뢰가 깔려 있는 겁니다. 리플은 한국 시장에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기축 통화에 버금가는 핵심적인 트레이딩 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기관들의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BDX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가 파인트리 증권인데 이 파인트리 증권은 미국의 거대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과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운용 자산만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공룡 기업이죠. 이들이 미국 내에서는 리플 소송 문제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해외 파트너십을 통해 간접적으로 리플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거대 기관들은 이미 리플이 가진 기술력과 인프라가 미래 금융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는 즉시 자금을 쏟아부을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리플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제로 기관들의 매집 흔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리플의 특정 지갑들에서는 꾸준히 물량이 늘어나고 ETF 관련 상품들을 위해 8억 달러가 넘는 리플이 락업, 즉 묶여 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당장의 캔들 몇 개가 파란색이라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연준은 돈을 풀기 시작했고 뉴욕 증권거래소는 토큰화 시장을 열고 있으며 한국은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리플 커스터디를 도입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2026년 대세 상승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 변동은 거대한 폭발 직전의 눌림목일 뿐입니다.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기관들은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남들이 다 환호할 때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니라 추격 매수일 뿐입니다.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하라는 격언처럼 지금처럼 모든 데이터가 미래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을 때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리플이 주도하는 토큰화 혁명의 파도에 올라타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주인공은 바로 끝까지 버티고 확신을 가진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